23살 독일 여자가 한국에서 3주를 버텼습니다. 처음엔 딱 3일이었어요. BTS 공연 보고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 11시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아요. 식당에 앉았더니 반찬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공짜로요. 길을 잃었더니 처음 보는 대학생이 30분을 걸어다 줬어요. 아무 데가 없이. 이 나라 뭔가 다른데. 결국 귀국 날짜를 3번 미뤘습니다. 그리고 부산 바다 앞에서 BTS 앨범을 샀어요. 대체 한국의 무엇이 이 여자를 붙잡은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베를린의 겨울은 늘 회색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카페, 같은 아메리카노, 같은 창밖 풍경. 저는 그 지루함을 버티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BTS를 트는 것. 노래가 시작되면 베를린이 잠깐 사라졌죠. 나는 이 음악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죠. 그냥 좋았으니까. 패션 디자인 전공 4학년. 졸업 전시 준비로 지쳐있던 어느 밤, 광화문 BTS 콘서트 티켓이 떴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결제 완료. 그러고 나서야 생각했죠. 한국? 가본 적 없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BTS가 거기 있다는 것, 그것만 알았습니다. 여행 계획표는 정말 단순했어요. 1일차 공연 관람, 2일차 굿즈 쇼핑, 3일차 귀국. 한국 음식도 한국 거리도 한국 사람도 제 계획표에 없었습니다. 저는 소비자였어요. BTS라는 콘텐츠를 현장에서 소비하고 돌아오는 사람. 공항에서 친구 안나가 물었어요. 한국 여행 기대돼? 저는 웃으며 말했죠. 여행이라기보다 공연 보러 가는 거지. 3일이면 충분해. 안나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3일. 길어야 3일.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공연 세트리스트를 예상하며 신이 나 있었어요. 어떤 노래로 시작할까? 어느 순간에 울게 될까? 한국이라는 공간은 그냥 무대 배경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대 위에 그들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낯선 도시가 펼쳐졌어요. 생각보다 크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감상은 딱 그 한 문장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3일 만에 이 나라를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국은 제가 평생 배워도 모자랄 무언가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광화문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유럽 페스티벌을 몇 번 가봤어요. 독일 록 페스티벌, 벨기에 일렉트로닉 파티. 거기선 늘 비슷한 풍경이었죠. 사람들이 밀고 소리 지르고 술병이 나뒹굴고 흥분한 군중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수만 명이면 당연히 혼란스럽겠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밀지 않아요. 새치기 하지 않아요. 누군가 발을 헛디디면 옆 사람이 자연스럽게 잡아줘요. 4만 명이 모인 공간인데 어딘가 조용한 질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처럼. 이게 연출인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공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첫 곡이 시작되는 순간 베를린의 카페에서 이어폰으로 듣던 그 음악이 몸 전체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수만 개의 아미밤이 일제히 흔들릴 때 저는 이 장면을 평생 기억할 거라는 걸 알았죠. 공연은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는데 주변이 또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구로 향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부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여성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 자원봉사자예요? 그녀가 웃으며 답했죠. 아니요, 그냥 팬들이에요. 그냥 팬들. 저는 그 말을 한참 되새겼습니다. 독일에서 콘서트가 끝나면 사람들은 빠르게 빠져나가요. 바닥에 뭐가 남든 그건 주최 측이 알아서 할 일이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치워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보상 없이 자기 공간을 자기가 지키고 있었어요.
이건 교육인가, 문화인가,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건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공연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BTS만 보면 됐으니까. 그런데 공연이 끝난 순간 저는 이 나라 자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항공권 앱을 열었어요. 귀국 날짜를 확인하려고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는데 벌써 아쉬웠어요. 호텔방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너무 많았어요. 밤 11시인데 서울은 꺼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베를린이라면 이 시간에 저는 절대 혼자 나가지 않아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당연한 감각이었거든요. 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창밖을 보고 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섭지 않은 건가? 여자 혼자 걷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천천히 아무렇지 않게. 누구도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거리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10분만 나갔다 오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심장이 살짝 빨라졌어요. 유럽에서 훈련된 긴장감이었습니다. 낯선 도시, 밤 혼자.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경계해야 한다고 몸이 먼저 알고 있었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거리가 밝았습니다. 가게들이 열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웃고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고 편의점 앞 벤치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들이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이게 밤 11시 맞아? 저는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도 무섭지 않았어요. 어두운 구석이 있어도 누군가 지나다니고 있었고 이상한 시선이 없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느끼는 그 팽팽한 경계심이 여기선 없었어요.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과 함께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어였지만 뜻은 알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설명해줬거든요. 밝고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인사. 억지로 웃는 서비스 스마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구경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샌드위치, 디저트, 의약품, 화장품, 우산. 새벽에 필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있었어요. 심지어 따뜻한 음식 코너도 있었습니다. 독일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독일 편의점은 그냥 음료수랑 과자 파는 곳이거든요. 삼각김밥을 하나 들었습니다. 1,200원. 계산하면서 직원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완벽한 한국어였지만 표정이 다 말해줬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뜯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는데 손이 따뜻했고 주변이 밝았고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게 뭐지? 베를린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밤인데 자유로운 느낌. 혼자인데 외롭지 않은 느낌.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귀국 날짜가 내일 모레였는데 처음으로 그 날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명동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지도를 켰는데 소용없었어요. 골목이 골목으로 이어지고 간판은 한국어뿐이고 사람들은 저를 지나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베를린에서 길을 잃으면 그냥 지하철역 찾으면 됐는데 여기선 지하철역 이름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구글 지도 있잖아. 구글 지도가 저를 골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막혔어요. 공사 중인 벽 앞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진짜로.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도움 필요하세요? 돌아보니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후드티에 백팩. 관광 가이드도 아니고 유니폼도 없고 명찰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적지 이름을 보여줬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면서. 그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오고 큰 길을 건너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걸었어요. 저를 의식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슬슬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늦는 거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쪽 가는 길이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이쪽 가는 길이었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어쩌면 그냥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걷는 게 좋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목적지였어요. 제가 찾던 곳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유럽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면 팁을 건네는 게 자연스러운 감각이었거든요.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연락처도 없이 이름도 모르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왜 그랬지?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아니면 심심해서 아니면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유럽식으로 생각하면 이유가 있어야 했어요. 사람은 이유 없이 30분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준 거였어요. 그게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았습니다. 감동이라기보다 혼란이었어요. 내가 알던 세계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방금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건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진 골목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녁을 못 먹었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은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식당이 많았어요. 간판은 읽을 수 없었지만 안에서 나오는 냄새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로 가자. 작은 식당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국을 젓고 계셨습니다. 메뉴판은 당연히 한국어뿐이었어요. 저는 입구에 서서 사진이 있는 메뉴를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냥 글자뿐이었어요. 눈치를 챈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고 자리에 앉혔고 잠시 후 뭔가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믿어보자. 잠시 후 뜨거운 국이 나왔습니다. 설렁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접시들이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깍두기, 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5개였어요. 저는 순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추가 요금인가? 유럽 식당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사이드 디시는 따로 주문하고 따로 계산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이거 다 포함인가요?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만찬이에요. 만찬.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표정이 설명해줬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표정이었어요. 특별히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나오는 거라는 표정. 저는 김치를 하나 집었습니다. 맵고 시고 깊었어요. 설렁탕 국물에 밥을 말아서 같이 먹으니 이상하게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먹다 보니 깍두기가 비었어요. 사장님이 아무 말 없이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설명도 미소 서비스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리필도 되는 건가?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어요. 독일 식당에서는 빵 한 조각도 추가로 돈을 냅니다. 물도 사야 해요. 테이블에 앉는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되는 구조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레스토랑은 비즈니스니까.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반찬이 그냥 나와요. 다 먹으면 채워줘요. 요청하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게. 이게 비즈니스가 맞나? 계산할 때 가격을 보고 또 멈췄습니다. 이 모든 게 포함된 가격이 독일 카페 아메리카노보다 쌌어요. 저는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닌지 2번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이게 가격이었어요. 식당 문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서비스 경쟁이 아니었어요. 가격 경쟁도 아니었고요.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됐습니다. 유럽의 비즈니스 논리로는 이 식당이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건 뭐지?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배가 너무 불렀고 이상하게 마음도 불렀어요.
피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여행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볼 쪽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어요. 낯선 음식, 바뀐 기후, 쌓인 피로. 원인은 여러 가지였겠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심해질 것 같았어요. 독일이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피부과 예약은 보통 2주 뒤. 그나마 빠른 곳도 열흘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약국에서 크림 사서 버티는 게 습관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냥 약국 가자. 그런데 호텔 프런트 직원이 말했습니다. 피부과 가시면 돼요. 바로 옆 블록에 있어요. 예약해야 하지 않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나갔습니다. 어차피 약국도 가야 했으니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름, 증상, 간단한 건강정보. 작성하고 나서 앉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이름 불러줬나?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레나.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차분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영어였어요. 자연스러운 영어였습니다. 볼을 가리켰어요. 선생님이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루페를 대고 불빛을 비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레이저로 염증 가라앉히고 약 드릴게요. 레이저요? 독일에서 레이저 시술이면 예약만 한 달이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저는 순간 지갑 걱정이 앞섰습니다. 얼마예요? 선생님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같은 숫자였습니다. 독일에서 피부과 상담 한 번 받는 비용보다 쌌어요. 레이저 시술 포함해서. 이게 말이 되나? 시술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장비가 있었어요. 낡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일 병원에서 본 것보다 더 최신 기기처럼 보였어요.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지 의료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장비가 비싸 보인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시술은 15분이었어요. 따끔하지도 않았고 길지도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틀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크림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약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저는 영수증을 내려다봤어요. 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식당 영수증 앞에서 멈췄고 오늘은 병원 영수증 앞에서 멈췄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싸고 빠르고 좋지?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친절하고 장비도 좋았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보통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구조였거든요. 병원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기준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부산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일본인 여행객이 말했거든요. 부산 가봤어요? 바다가 진짜예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어요. 애초에 서울 밖으로 나갈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귀국 날짜를 한 번 미뤘습니다. 한 번 더 미루면 어때? KTX 티켓을 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격을 보니 독일에서 기차 타는 것보다 쌌습니다. 또 영수증 앞에서 멈출 뻔했지만 이번엔 그냥 결제했어요. 이제 놀라는 것도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들어섰습니다. 크고 깨끗했어요. 독일 기차역과 비슷한 규모였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독일역은 오래된 느낌이 있어요. 웅장하지만 낡은 데가 있고 안내판이 헷갈릴 때도 있죠. 여기는 달랐어요. 동선이 직관적이었고 안내판이 영어로도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하얗고 길었어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감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디자인 나쁘지 않은데. 유선형 앞부분이 빠를 것 같은 인상을 줬어요. 그냥 생김새가 빠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좌석이 넓었습니다. 독일 IC 1등석이랑 비슷하거나 더 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코노미 티켓을 샀는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였어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는 동안 창밖으로 빽빽한 아파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넓은 들판, 낮은 산, 파란 하늘. 그리고 속도가 붙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속도 표시판을 봤어요. 271, 272. 잠깐. 300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시속 300km. 머리로는 아는 숫자였는데 몸으로 느끼는 건 달랐습니다. 소음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매끄럽게,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ICE가 떠올랐어요. 저는 독일 기차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독일 엔지니어링, 독일 기술력.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차는 조용했습니다. ICE보다 조용했어요. 흔들림도 더 적었고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저는 패션을 전공했지 공학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빠른 기차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가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나? 창밖으로 풍경이 흘렀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터널이 지나가고 다시 평야가 펼쳐졌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2시간 남짓이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음악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BTS가 있는 나라.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조용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자랑하지 않으면서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20분이었어요. 플랫폼에 내려서 저는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알던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고. 독일 ICE 비교는 직접 언급하되 우열을 따지지 않고 레나 스스로 깨닫게 했어요. 부산 바다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해운대 모래사장에 앉아서 저는 한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파도가 오고 가고 갈매기가 울고 옆에서 한국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풍경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BTS 플레이리스트를 틀었어요. 베를린에서 매일 듣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 건 달랐어요. 봄날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베를린에서는 그냥 멜로디가 좋았어요. 가사는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거리를 걷고 설렁탕을 먹고 김지훈의 뒷모습을 보고 KTX 창밖을 바라본 뒤에 이 노래를 들으니 달랐어요. 가사가 들렸습니다. 번역된 가사를 찾아서 읽었어요.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그냥 아이돌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였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고 어딘가로 떠나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소비하러 왔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였습니다. 바다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대 배경이라고 했었어요. BTS가 서 있는 배경. 공연이 끝나면 사라져도 되는 곳. 그런데 이 나라는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4만 명이 모여도 밀지 않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30분을 걸어준 대학생. 설명 없이 반찬을 채워주던 사장님. 조용히 시속 300km로 달리던 기차. 이것들이 전부 배경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온라인 서점 앱을 열었어요. BTS 앨범을 검색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살 수 있었는데 사지 않았었어요. 팬이면서 굿즈에는 관심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갖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바다 앞에서 샀다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결제했습니다. 서울 숙소로 배송 신청을 했어요. 귀국 전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3일 계획이 3주가 됐습니다. 공연만 보고 돌아가려 했던 사람이 부산 바다 앞에서 앨범을 사고 있었어요. 나는 BTS를 보러 왔는데 한국을 배우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고.
BTS가 왜 한국에서 나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질서가, 그 나라의 친절이, 그 나라의 시스템이 그 음악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공연장 밖을 꼭 걸어보세요. 밤 11시에 혼자 편의점에 가보세요. 작은 식당 문을 열어보세요. BTS보다 더 놀라운 한국이 거기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한테는 부산 바다만큼 큽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이 기회에 눌러주시고요. 한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이야기 쓸 때 꼭 담을게요.